저는 한 27년을 이제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북한도 자주 갔었고 또 천안함 2010년 3월달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는 날도 저는 솔직히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아,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북한 내 그 대북 지원을 좀 모니터링하는 걸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 평양에 갔었는데요. 그날 이제 천안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는 이제 북한을 가지는 못하고 이제 북한 내부를 그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문헌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만 이제 북한 내부를 오랫동안 들여다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박창희 또 발제장님이 이제 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렇게 평화 대화 공서에 나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북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 경제가 거의 뭐 빈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처럼 또 북한 경제를 오랜 연구자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 왜 동의 안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는 대단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제가 2012년부터 이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북한 문헌을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왔고, 또 세종연구소나 이런 그 연구소하고 이제 김정은 그 리더십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경제 리더십을 맡아서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어, 그 김정은은 통치 방식이 좀 잔인하고 또 좀 비인도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 때 거의 붕괴된 이 노동당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내각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부죠 내각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새로 구축을 하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 우리가 볼 때도 놀랄 정도로 이게 정상화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제 분야는 이제 2013년에 그 김정은이 그 경제 핵 개발 병진 노선이라는 걸 이제 제작된 노선이라고 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핵과 핵 미사일 무력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고도화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군대 관련된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 부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됐느냐? 2016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그 북한의 GDP가 3.9%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3.9%도 그런 좀 약간 그 소극적으로 과소평가한 거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경제는 지표로 보는 북한 경제가 있고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살피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외화벌이가 이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자금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 투명하게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13년부터 북중 교역액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북한 지난해부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제 대북 제재를 하면서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약 8억 달러 정도 외화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제재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제 외화벌이를 그 조달하는 수단들 중에서는 사실 그 공식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한 절반의 비중밖에 차지는 아닙니다. 북한 경제에서. 비공식 그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토론 제한 시간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어느 범위까지 얘기해야 될지를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데 어떻든 중국 학자들도 저도 이제 중국을 굉장히 자주 가서 중국의 북한 연구자들하고 많은 회의를 하면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비공식 경제 또는 비공식 무역의 비중이 공식 부분보다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고까지 우리가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이 비공식 무역 또 비공식 경제도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공식적인 북한 시장이 공식화된 게 이제 2003년이고요. 이제 시장이 이제 맹아로서 싹이 트고 이제 성장한 게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저희들은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발전되면서 그 일종의 이제 그 개인이 벌어들이는 어떤 그 수입들 특히 이제 외화 자원이라 그럴까요? 사적 재산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또 시장이 발전되면서 이제 시장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재정으로 흡수하는 그런 수입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상당량이 되더라.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이 비공식 시장의 어떤 시장을 통해서 빨아들인 어떤 재정 수입들 그리고 시장의 발전을 계속 허용하면서 만들어지는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맞물려 가면서 이 북한 경제가 이제 버텨왔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목하는 공식적인 시스템 부분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북한 경제를 설명할 때 북한의 국영 공장 기업소, 북한의 협동 농장, 또 국영 상점, 국영 유통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붕괴되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을 얘기할 때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경제의 가동률이 뭐 20%, 30%밖에 안 된다. 또 국영 유통망이 거의 붕괴되었다. 뭐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국영 공장 기업, 그다음에 국영 유통망은 저희들이 지금 아주 러프하게 추정을 하면 거의 한 60%, 70%까지 지금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 단계도 북한의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단위의 국영 공장 기업소들은 지금 굉장히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60에서 70%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적절하게 아직도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부터 시작해서 원료, 연료, 원부자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야 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생산만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소비가 뒤따라주니 수요가 일어나니까 생산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 유통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생산, 소비, 유통, 투자가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보면 지금 제재 때문에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현 단계는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양에 주재했던 그 외국 그 대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이 어떠냐. 이제 비공개 회의 때 이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봤더니 좀 어렵다. 맞다. 어렵다. 근데 어렵다는 것이 이제 북한식 표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1990년대 중반 그 아사자가 수십만 명이 생겼던 고난의 행군 시대에도 살아남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우리 경제가 발전해 있는데 지금 제재가 물론 고강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이 정도의 이걸 우리가 뭐 고난 행군 때도 살아남고 버텼는데 이 정도 제재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그게 말의 수준과 실제 그러면 주민생활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비교를 또 크로스 체킹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보면 역시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여전히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어렵고 어렵다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북한에 아사자가 없습니다. 아사자가 없고 이제 좀 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자기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다. 이 제재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외화 수입이 8억 달러가 지난해 그 무역액이 당장 공식 무역액이 8억 달러가 줄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북한의 공식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8억이라는 게 이제 다른 부분을 어떻게 또 충당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든 그렇지만 이 제재가 이 북한의 평화 대화 공세에 영향을 안 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분명히 김정은의 어떤 이런 그 평화 공세, 대화 공세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이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거 이제 약간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구체적인 거는 이제 이 토론문을 참고해 주시면 제 주장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신년사에서 북한이 올해 9월 9일을 이제 북한 정권 그 창립 70주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1948년에 이제 그 김일성이가 이제 그걸 창건을 해서 70주년 되었습니다. 구구절이죠, 이른바. 구구절인데 이 김정은이 이제 어떤 주민들에게 핵과 미사일을 이렇게 보유했다는 것도 자랑을 했지만 이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 좀 더 획기적인 어떤 그 진전된 상황을 만약에 보여주지 못하고 미국하고 막 계속 전쟁하는 분위기만 연출이 되고 이 제재가 더 압박이 더 강화가 돼서 또 중국으로부터도 계속 제재 압박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과연 김정은이가 좀 미리 난 내다봤다고 봅니다. 좀 미리 내다봤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인민들에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제 자료에 보시면 이 김정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쪽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주 일관성 있게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국산화라고 해서 지금 그 평양에서 오신 그 외교관들 얘기를 보면요, 그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평양에 상점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중국산이었습니다. 거의 100% 중국산이었어요. 지금은 중국산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평양에 있는 상점에서 아주 다양한 그 제품이 북한산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해서 현대화, 자동화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이 현대화나 이 자동화의 수준이요 우리의 상상을 또 뛰어넘습니다. 북한이 ICBM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 분야에만 이런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국방이나 군사나 안보 하시는 분들이 이 김정은을 평가한다든지 북한 지도자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평가하실 때 이런 이 경제 분야의 어떤 변화들, 그 경제 분야에 갖고 있는 북한의 역량, 또 지도자의 역량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결국 군사력의 바탕이 경제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좀 시간을 조금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어떻든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좀 더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